안녕하세요. 대바파파입니다. 오늘은 7월 공모주로 바뀐 SD 바이오 센서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SD 바이오 센서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상 찍고 난 이후에 조금 비판적으로 올린 영상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SD 바이오 센서에 증권신고서가 조금 미흡하다고 수정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SD 바이오 센서에서 정전된 증권신고서를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판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비판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SD 바이오 센서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개요 및 수정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대박파파의 투자 판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박파파도 그렇게 주식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4번은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난 영상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회수도 꽤 많이 나와서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시각이 저뿐만 아니라 기관과 금감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금감원에서 이제 부족한 투자 위험 설명과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올려라라고 했고, 이 제출을 요구하고 얼마 안 지나서 상당히 빠르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싸늘하다고 했던 그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지난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진단키트 중에서도 돈을 잘 벌고 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회사들은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오히려 배당에 더 힘쓰는 모습이 나와서 좋지가 않았다. 시젠보다 SD 바이오 센서가 더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더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배당금은 499억 원이나 돼서 아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조용식 의장님이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용식 의장님은 바이오너트의 주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너트에서도 배당금이 마찬가지로 490억 가량이 나갔습니다. 조용식 의장님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배구조상 바이오너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금만으로도 약 한 320억 정도 받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SD 바이오 센서 주주보다는 바이오너트 주주가 더 행복할 것 같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너트에서 SD 바이오 센서로 납품하는 물품이 영업이익률 90%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기사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1분기만 해도 엄청난 물량들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투자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로 확인해 드렸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지난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기다려진다 라고 했죠. 제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아마 기관들이 너 너무 하니까 좀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는데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SD 바이오센스 지배 구조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지배 구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데 어쨌든 제가 투자 설명서에 있었던 부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주주이신 조용식 의장님께서는 바이오노트를 54%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D 바이오센스를 약 31.4%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지분이 엄청나죠. 그리고 SD 바이오센서의 주주로서 바이오노트가 26% 갖고 있고요. 그리고 SD 인베스트먼트가 7.58% 갖고 있는데 이 7.58% 지분 중에 약 한 4% 정도가 구주 매출로 빠지게 되고, 그런데 이 SD 인베스트먼트는 결국 조용식 의장님 회사이기 때문에 조용식 의장님 물량이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들을 보았을 때 바이오노트에 대한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ST 바이오 센서와 바이오노트가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쪽이 더 좋아져야 조영식 의장님이 돈을 더 많이 얻게 되는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이오노트 주주가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ST 인베스트먼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간접 투자 주식인데요. 이 얘네들이 또 바이오노트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영식 의장님은 바이오노트를 54%, 14%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씩 해서 그래서 총 한 68%에서 플러스 알파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 시크리티스라는 회사는 또 화장품 나들이 화장품이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역시 100% 가지고 있는데 이 시크리티스도 역시 SD 바이오 센서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많이 챙겨주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뭐 이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계엄의 수정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분이 지나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개요는 일단 물량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00만 주에서 1200만 주 줄었고요. 당연히 이게 줄었다 보니까 인베스트먼트 물량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 물량이 이제 5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로 엑시트하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 인베스트먼트는 역시 조영식 의장님 회사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기업 분석은 이제 진단 키트인데 스탠다드 Q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고 WHO의 인정을 받아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밀고 있는 제품은 이 스탠다드 M입니다. 안중에 뒷부분에 공정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기업의 앞으로 향후 추가적인 매출들을 기대하려면 스탠다드 Q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와야겠지만 스탠다드 M도 역시 매출이 잘 나와야 성공해야 이 기업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계열을 보시면 우리사주조합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 밴드 상단으로 했을 때 이제 326명으로 계산을 하면 기존에는 밴드 상단이 85,000원 뭐 이 정도로 봤으면 1인당 6억 5천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밴드 가격이 바뀌고 공모 가격을 52,000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우리 사주 1인당 1억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26명이 모두 다 1억 3천만 원씩 넣으실까 그거는 미달리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 계열을 보시면 공모 청약일이 8일과 9일로 바뀌었습니다. 공모 가격 밴드가 상단이 52,000원으로 되었고요. 아쉬운 점은 환불일이 10월 13일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운 점이었고요. 공모 규모도 약 8조 8천억 이 정도에서 5조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증권사가 있으니까 하루 전날까지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 매수 매도 동향인데요. 이전에는 공모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들이 다 10만원 위였거든요. 사고자 하는 가격도 밴드 상단보다 더 위에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공모가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희망 가격이 7만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 수량은 33.17%에서 31.40%로 크게 줄진 않았지만 밴드 상단 기준으로 유통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조 6천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썼던 청약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후반기부터 제가 기록들을 다 모아두고 있는데 SK ID 테크놀로지가 유통 가능 금액이 1조 7천억이더라고요. 거의 1조 8천억인데 보면은 시가총액은 더 큰데 유통금액은 이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적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기업 자체도 SK가 붙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유망한 기업인데 어쨌든 이게 따상을 실패했다는 점 요즘 공모 주식들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있는데요. 이 바이오 파마는 여기 보시면
규모가 조금 더 작긴 하지만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105억 정도였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10% 정도 떨어지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또 양봉으로 마감해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팔아가지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유통 금액이 썩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 기업들과 비교의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세 개의 기업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야, 얘네들은 좀 너희랑 비교하기 안 좋은 거 아니냐. 얘네들은 CMO 같은 다른 것도 하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평가도 다른데 왜 CG만 넣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더 고밸류를 평가받으려고 하느냐 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기업들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펄을 14.64배로 이렇게 낮췄고요. 더군다나 또 최근 12개월 실적으로 해서 10.68배로 낮췄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P14배로 해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은 폐가 가액이 87,000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 다 없애고 싶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 시장에서 비교하는 게 시즌 아니겠습니까? 시즌이 진단키트 대장주였는데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대장주가 된다면 요거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즌하고만 비교하면 시즌이 지금 5에서 6 정도인데 제가 6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 설명서에서 있는 것처럼 2020년도 당기 순이익을 딱 적용을 해보면 주당 평가 가액이 35,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퍼 6을 적용하면 6만 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2021년도 그러니까 1분기까지 포함한 최근 12개월이죠. 최근 12개월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되면 그만큼 못 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가격을 만들었는지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 밴드 상단이 5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인이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균등 정도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균등 정도면은 갈만한데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비례까지는 싸늘한 기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회사의 기업 공개 결정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위에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이건데요. 여기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어느 법인을 취득하는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상에는 저번에 말 못 드렸는데 제 블로그에는 어디 증권을 취득할 건지 나라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예 그런 힌트가 없고 그냥 선진국이다라고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거니까 금감원에서 또 태클을 잘 걸어준 것 같아요. 금감원 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리고 시설 자금이 많이 소요되었고 운영 자금이 되는데 야 이거 대박 파파의 유튜브를 보셨는지 연구개발비에도 돈을 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설 내용을 보시면 스탠다드 M이 증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스탠다드 Q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탠다드 M에 대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M의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구개발비도 적지만 또 추가했고요. 3년간 150억이지만 이것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요. 앞으로 있는 내용들은 제 관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가격이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싸진 않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대주주께서 이 정도까지는 욕심 부릴만 하다. 기업을 잘 키워서 매출이 잘 나왔고 상장을 하면 어느 정도 또 보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진 않지만 이제 손들만 한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조영식 의장의 엑시트 물량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만 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주주와 한 배를 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 조영식 의장님이라면
바이오노트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 바이오노트 3분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벌써부터 풀베팅을 하고 싶어지네요. 그렇고 이런 탑업인 정거치도 없어진 거는 역시 좋은 내용이고요. 굿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와 스탠다드 M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일단 요거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관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투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말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이 여러 기관들의 그 의견과 결과, 관점을 좀 제 판단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확신이 들면 불청약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균등 물량 신청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계산했을 때 6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52,000원이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밴드 상단 초과만 안 되면 어느 정도 할인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식 의장님을 제가 너무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변을 드리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회사를 만들고 회사가 상장한 다음에 배당을 받고 하는 거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속여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전자공시로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본인의 욕심을 잘 부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조영식 의장님 활동을 응원하고 존중하지만, 제 의견은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의 행동으로 ST 바이오 센서 주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에 조금 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제가 조영식 의장님을 이상하게 생각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주세요. 오늘도 역시 찍다가 보니 이렇게 길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 바이오 센서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아마 수요 예측 결과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수요 예측 결과랑 제 투자 어떻게 할 건지 좀 판단을 내려서 꼭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